오늘 이 저제를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신경과학 출신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졌던 심리학 처음 입문 들어와서 생리심리학 하면서 가졌던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철학자들이 이제 이슈 중에 최고의 철학의 이슈 하나가 심신관계론입니다. 마음과 몸, 소위 mind-body relationship, mind-body problem. 철학이 제일 오래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마음과 몸이 두 이원이냐 아니면 일원이냐, 모니즘이냐. 이거 논쟁이 끝없는 논쟁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물론, 뭐 유심론, 또는 이제 이게 단일론, 모니즘 해가지고 이 마음과 몸은 하나의 실체다. 한 실체의 양면에 불과하다. 아니면 두 개가 다른 실체다. 이 논쟁이 철학사의 논쟁이라고 해요. 심리학의 논쟁도 또한 심리학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 한 100년 조금만 심리학 역사가 있지 그 전에는 다 철학의 역사거든. 그래서 이게 심리학의 물음이자 철학의 물음이고 또 지금 최근 인류가 정리한 세 개의 물음이 아직 안 풀리고 있다. 그 물음 세 개가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첫째가 우주가 왜 생겼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빅뱅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일장 이론이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를 묶어내는 대통일장 이론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인드 보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이슈예요. 그 최첨단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단히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쫓기면 불안하고 막 쫓기면 그냥 심장이 물렁물렁 뛰고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마음에서 화가 나면 심장이 아주 맥박을 치고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고 기분이 좋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괜히 쓸데없는 임무를 걸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몸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몰라 그래요. 그것이 생물심리학이에요. 테러입니다. 제가 생물심리학자 출신이고 배운 게 그걸 배웠어요. 뇌에다 어떤 자극을 가하면 우리 마음, 의식,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또는 우리 뇌 속에다가 어떤 화학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뇌를 어느 부위를 떼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조작하는 건 전부 다 몸에다가, 뇌에다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독립변이는 생물학적 처치를 하는 거고, 종속변이는 마음,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조금은 없이 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도 몸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치료를 한다면 도대체 정신치료가 거기서 끝나면 정신에서 끝나는 거냐. 말로 우리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 또는 정신을 내게 하는 물질들, 예를 들면 트랜스미터, 호르몬 이런 데에도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사이코테라피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사이코테라피, 카운슬링 이런 거에서 우리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카운슬링 하는 사람이 카운슬링 해가지고 변화를 안 일어난다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작용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제가 정신분석을 또 받아봤네요. 정신분석 한 2년 받았다고 매일 일주일에 1시간씩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또 불교에서 이제 업식, 전식 이런 계열들이 이런 이제 실체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 점차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접근도 없고 관계를 이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1970년대 말을쯤 되면 나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 나와가지고 전자장비가 개발되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면 몸이 변한다. 뇌파가 바뀐다. 몸에 어떤 건전도가 바뀐다. 내가 불안하면, 긴장을 하면 건전도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게 이제 뭐랄까 추세가 1970년대 말에 나와요. 바이오 피드백 들어보셨죠? 그런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피지올로지라는 말을 써요. 그전에는 무조건 피지올로지컬 사이콜로지야. 그런데 사이코피지올로지는 마음,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피지올로지, 생리적으로 바뀐다. 바이오 피드백 이런 거 매개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전자장비의 발달에 힘입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뇌파가 이제 막 보급이 되면서 그 알파파, 어떨 때 알파파 나오나, 마음이 이완되면 평화로우면 알파파 나온다. 또 무슨 흥분하면 베타파 나온다. 또 어떤 마음의 의식이 반의식, subconsciousness, 의식과 그 무의식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세타 웨이브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파 웨이브, 베타 웨이브, 세타 웨이브. 그 다음에 잠에 들어가면 델타 웨이브. 꿈에 빠지면 알파 블로킹, 알파 웨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꿈은 델타 웨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수면은 델타 웨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수면 중에 의식이 뜨니까 그게 바로 알파파로 바뀐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뒤섞이면서 우리의 무의식 또는 깊은 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 제4의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많이 배워왔던 심리학 개론 힐가드의 인터랙티브 사이콜로지의 한 챕터가 Altered Status Consciousness가 의식의 변경된 상태라고 하는 게 한 챕터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명상 문제가 이제 약간의 뇌파 등장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프랑스 과학자들이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인도 승려들, 요기들 찾아내면서 뇌파를 바뀝니다. 지금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이 사람은 이래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래 주장하고. 그래서 통일성을 얻지를 못해요,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 수련하는 게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요가만 해도 수십 가지. 또 뭐 명상구로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참선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떤 일정한 그런 그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표준화된 자를. 그래가 막 그냥 혼미 상태에 빠져있고 그 겨우 이제 얻은 게 아까 얘기했는데 이완 상태 알파파, 흥분 상태 베타파, 수면 상태 델타파, 명상 상태 세타파 제일 늦게 나오는데 적어도 그 1980년대 후반 가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엄청난 진보를 하게 된다. MRI, PT, 뭐 CAT, CAT, 그다음 fMRI 막 그냥 일개 막 나오니까 과거에 못 보던 거를 찍어줄 수 있어요. 맞지?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 발견한 거 맞죠? 로버트 후크가 이 현미경 발견한 거. 이 생물학의 큰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 못 보던 생각 볼 수 있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이 등장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DNA를 찾아냈거든? DNA 구조, 나선 구조. 이게 생물학의 엄청난 혁명이죠. 그래서 fMRI, MRI가 등장하면서 우리 명상에 대한 연구가 엄청난 진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지금 사람들은 저건 뭐 명상, 부처님 당시 명상, 능가한 명상이 없어요. 뭐 따따부따거리서 하는 건 다 소용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뭐 명상은 진짜 대가는 고대에 더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명상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어디에 적용하고 어떤 관계에 적용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수 없죠.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명상 그런 건 아주 보통 심리학자도 그래요. 제가 이제 뇌과학자가 일을 하니까 저한테는 시비를 잘 못 걸어요. 저 사람 족보를 아니까. 예? 내가 족보를 아니까. 이렇게는 얘기해요. 저 사람 돌아나 요새. 저런 거 봐. 허황한 거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상이 가장 그 말하는 사람들은 그 각인되어 있는 게 신비주의적입니다. 이상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간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 생물심리학 하는, 신경과학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이상한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것이니까 그 사람들 몰라가지고 명상도 안 해봤고 또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명상의 과학적인 어떤 변화, 실체 이걸 뭐 더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류의학에서 지금도 우리 뭐 심리학가들도 주류 심리학과에서 명상을 한 사람 없어요. 안 한다고. 근데 미국 심리학은 한 봐요. 미국 심리학계 사이코테라피스트의 42%가 2009년 경우 테라피스트의 그 42%가 마인드풀니스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때 거머라고 하는 그 마인드풀니스 앤 사이코테라피를 썼는 세 사람 썼는 그 거머가 첫 오다인데 그 사람 동국대에 가서 강연하면서 그 얘기 하고 갔다고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미국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1200편씩 논문 나온다 그래요. 논문이 1200편.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 이제 진일보에 있고요. 미국의 국립 NIH, 국립보건원이 말이죠. 이런 쪽에 이걸 대학 대체의학으로 쓰려고 과연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명상에 관한 거, 의료에 적용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 과연 의료에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OAM이라는 건데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1993년에 만들어요. 미 국립보건원에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뭐 엄청난 얘기가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98년 되면 NCCAM이라고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이 약자입니다. 이걸 만들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00년대 올라오면 이제 2004년에 미국의 저명한 의과약 캐나다하고 합쳐서 한 24군데가 모였다 그래요.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자 이제 현대의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지금 웨스턴 나이트 메디슨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피지컬한 메카니컬한 이런데 약물이나 쓰고 안 맞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인간을 해야 된다. 휴머니스틱 베리어. 환자와 그 의사들 사이에 소통하는 다리를 해야 된다. 이 보는 이제 질병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추세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뭐를 했냐면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창안했죠. 통합의학이라는 건 1998년에 미국 유니버시티 아리조나 대학에서 처음 나온 의학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보안 대체의학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98년에 오면 아까 그 NCCAM이 만들어지고 이 통합의학, IM이라고 하는 Integrative Medicine이라는 통합의학하고 이제 그 보안 대체의학의 차이가 나요. 이 통합의학은 뭔 차이가 나냐면
모든 게 그 좋은 요법들이 있으면 그 요법들을 과학 근거를 대라. 사이언스 서포트를 해라. 근거를 에비던스를 내라.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피지시안들이 억셉트를 하겠다. 그렇게 될 때는 이건 보완 대체약이 아니라 아예 통합약이라. 요번에 다르마의 2부에 나왔습니다. 의사가 바로 마인드풀니스는 이제 정통학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르마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통이야기예요. 정통이야. 그게 2004년에 그랬다니까. 학생들 모여가지고 그걸 결의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뭘 해. 통합이약을 뭘로 그 캐릭터 해야 되냐. 특징을 뭘 해야 되고 뭘 써야 되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마인드 보디 메디슨을 한다. 심신의학을 한다. 심신의학. 네? 그러면 심신의학을 한다 놓고 그건 뭐 심신의학에 뭐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심신의학 가운데 뭘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과학적인 이제 데이터가 많고 서포트를 해주고 억셉트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내는 게 마인드풀니스로 한다. MBSR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 만들어진 통합의학 교실에 외래 교수를 하면서 MBSR 처음 만들어갖고 적용한 대학이 캐톨릭의대예요. 이러면서 그 교실을 만들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찾고 그 변광원 교수를 한번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합의학이라고. 첫 교실 통합의학 교실인데 불행하게도 이 양반 정변광호 정년퇴직하시고 교실이 없어졌어요. 가르치사. 다시 이게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그 올터너티브 메디슨, 컴플리멘트 올터너티브 메디슨 수준으로 간다. 이게 참 필요이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2007년에 그 의과대 학장들이 모여가지고 자, 미국이 저래 하니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을 한 게 이런 걸 한다. 그게 뭐 이름을 이제 못 정했어요. 자, 통합의학이라 해야 될까? 또는 보완대체약이라 해야 될까? 막 논쟁이 서로 붙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름을 결정은 아직 유보하자. 그러나 우리 국가대학 그 본과 또는 우리 대학원, 전문대학원에 그런 과목을 한 학기 오파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심신의학이라는 걸 소개하고 명상과 이완 이거 이제 가톨릭에도 하고 지금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원래도 그렇게 했네요. 소개하고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학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요. 이만큼 어려가 이제 바뀐 거예요.